네, 이번 시간에는 쇼팽의 연습곡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또 이야기와 곁들여서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쇼팽은 연습곡을 27곡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 연습곡 3번이 되는 이별의 곡이 되겠습니다. 이별의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쇼팽 자신도 이처럼 자기 평생의 아름다운 곡을 써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멜로디가 아름답습니다. 쇼팽은 그래서 이 곡을 연주를 하다가 이 팔짱을 끼고는 자기도 감동이 되어서 오 나의 조국이여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쇼팽은 폴란드가 조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연습곡 중에서 12번이 유명합니다. 12번의 이름은 혁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곡은 짧습니다만 한 2분 30초 정도 걸리는 곡이 되겠습니다. 1831년 쇼팽이 파리로 갈 무렵에 러시아군이 자기 조국인 수도 바르샤바에 쳐들어와서 바르샤바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해가지고 참 비통한 나머지 불타는 듯한 그러한 그 애국심으로 작곡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별의 곡은 한 4분 정도 걸리고, 이 혁명은 한 2분 30초 짧은 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소개만 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과 관련해서 지금 참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마치 참 혁명과 같이 이러한 그 극심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또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렇고, 자유 없는 곳에서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유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예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란 말을 쓸 때 나라 국자 집 가자를 씁니다. 크게 생각하면은 큰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바로 설라 그러면은 정말 자유가 있고 평화가 넘치고 이 나라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또 바로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의욕이 넘치고 일할 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참 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우리나라 사람이 다 참 좋아하는 전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의 이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이 참 감동스러워서 이걸 프린트해서 지금 막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이 철학 서적을 읽고 했습니다. 지금 올해로 100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또 발전해 오고 또 역사적인 그러한 부침 속에서 다 경험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글을 우리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마침 쇼팽의 연습곡이 또 조국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혁명과 관련이 있어서 이 글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지난 100년 누가 만들었나? 촛불 이후의 미래는 국민들 몫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이 상당히 참 감동이 돼서 들어보시고 또 한번 또 인터넷에 조회도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냉전 상태가 세계를 엄습하고 있을 때였다. 한 기자가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자 슐레징거 교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현재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믿는가? 그는 역사를 긴 과거로부터 먼 앞날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된다고 대답했다. 케네디 대통령을 보좌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지도자는 역사를 길게 보아야 한다는 충고였던 것 같다. 우리는 역사를 파괴한 사람을 역사의 건설자로 착각하는 경향이 심하다. 내가 대학생 때였다. 태평양 전쟁의 주범인 도조 수상을 위대한 일본의 건설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도조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더불어 군국주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민주국가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비참했다. 일본을 파국으로 이끌었고 본인은 전범자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어떤 기록에서 읽은 적이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나무아미 타부를 반복하면서 구원을 빌었고 사형장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속죄를 비는 합장을 계속했다는 얘기였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작전을 지휘하다가 러시아 군대가 진입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내 시신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불탄 죄까지 없이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유해 한 조각도 적에게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1972년 여름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밀라노 기차역에서 한 이탈리아 교수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다. 무솔리니가 로마를 탈출해 밀라노까지 은신했는데 시민들에게 붙잡혀 처형당하고 시신은 철조망 밑으로 버려졌다는 얘기였다. 그 교수는 18년 동안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탈당했다. 소련의 종말도 그와 비슷해질 것 같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동상은 사라진 지 오래다.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같은 운명의 길을 밟았다. 중국의 공산정권도 언젠가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역사가 후퇴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성인들이 아베 정권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도조의 악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내 사견으로는 일본 왕실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더 중요한 역사의 목표임을 원하는 것 같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사 강국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본다면 무력이 평화의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기복이 있었다. 먼 후일에 건설적 업적으로 남는 것도 있겠으나 파괴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다. 후진국가에서는 그 파괴의 주범이 주로 권력 만능을 믿는 정치인들을 통해 감행되었다. 북한의 김일성 왕가의 탄생과 다가올 종말도 긴 역사에서 보면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를 건설한다고 정치 권력을 앞세우지만 그들이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 보통이다. 100년 후에도 남을 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가치 판단은 확실하다. 정치 그 자체, 정치를 위한 정치는 결코 역사의 목적이 못 된다는 사실이다. 필요한 역사적 과정이며 수단이기는 하나 정권을 위한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정치의 기본 목표는 국민과 인류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영국 철학자들이 제창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야말로 정치는 물론 경제의 목적이어야 한다. 민주정치의 출발과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사회악이며 그 의무를 책임지는 것이 민주정치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역사는 누가 건설했는가? 민족적 자각과 자주성을 되찾아준 독립운동가들이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국민들이다. 전쟁 후에는 많은 과오를 거듭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이끌어준 이승만 대통령을 잊을 수가 없다. 정치적 실책을 겪으면서도 국민을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켜준 노력은 박정희 정권 초창기의 업적이다. 유신헌법부터 전두환 정권까지는 민주정치의 암흑기였다. 그 와중에서도 건설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민주화를 쟁취한 국민들이 역사를 건설해 주었다. 그 결과로 권력 정권에서 법치국가로 탈바꿈 시켜준 애국적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누가 건설해 주었겠는가?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부 말에 일어난 촛불운동의 뒤를 계승해 가고 있다. 앞으로 누가 역사를 건설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고 자유와 인류애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는 휴머니즘의 바다에 흡수되는 것이 역사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을 김영석 교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지난 해방 이후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를 너무나 누리는 나머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하는 이 예술 활동도 자유의 바다가 없다면 절대 헤엄을 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이나 또 이 자유나 소중함을 알 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술적인 그런 그 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소련으로 있을 때 그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는
예술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서방으로 네, 소설가도 망명을 하고 음악가도 망명을 하고 했습니다. 네. 자유는 소중하고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쇼팽의 연습곡, 이별의 곡, 또 혁명과 관련해서 갑자기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누어서 참 대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저는 또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이 존경하는 지금 100세가 되시는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쇼팽의 연습곡, 이별의 곡, 또 혁명이라든지 이 쇼팽의 곡을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쇼팽은 참 애국자였습니다. 네, 자기 조국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독일하고 러시아 인접국이 돼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폴란드에 비하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폴란드가 참 비운을 많이 겪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쇼팽의 음악, 쇼팽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작곡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쇼팽과 관련해서 또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